바로 이 식품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품 회사들, 그렇죠? 뭐 동서식품 이런 식품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게 보니까 취준생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인 식품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연봉으로 따져보자면 연봉 1위가 바로 화이트 진로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의외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 중에서 대한지당이 약간 좀 낯설더라고요. 이게 몰랐는데 설탕만 만들더라고 진짜. 아니 진짜 설탕만 만들어요. 매출도 상위 10위 안에 들고 연봉 순위도 3위에 랭크된 그렇죠. 탄탄한 회사입니다. 첫 번째 어떤 그 소문 중에 하나는 연구직은 석사까지 해야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식품 영업직은 공공연하게 밀어내기가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제 돈으로 그걸 메워야 하는 상황도 생기나요? 이 채용 시즌이 어떻게 보면 재고 떨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왜냐면은 면접비를 돈으로 안 주고 이런 걸로 주더라고. 맞아. 그런 주고. 그런 게 이렇게 있었네. 활용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 백수 탈출 프로젝트 천수와 존슨의 슈퍼.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경쟁자 전업 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존슨 씨,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 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군대 갈 때죠, 군대 갈 때. 그러네. 그지? 어. 몰랐지? 아니 저희 남자들에겐 그렇지만 근데 그렇다고 군대에서 우리가 뭐 피검사 하진 않잖아요. 피검사 하나? 하죠. 그것도 그러네. 자, 일반적으로 이껏 준비해온 질문이 그겁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병원 이런 검진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첫 건강검진은 바로 취업할 때죠. 그렇죠. 뭐 자기 돈 내고 받기는 솔직히 좀 아깝잖아. 그렇죠. 그 젊은 때는 또 이렇게 개념, 건강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 조직에 속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강검진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입사 확정되기 전에 그 건강검진을 보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는 그런 게 일이 없었는데 존슨 군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 생각해보면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검진까지 받았는데 저도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잠깐! 존슨 씨 말고도 재밌는 사례가 하나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약회사 인산팀에서 근무하던 김모 씨가 간염, 당뇨병, 고혈압 등 내부적으로 입사가 불가능한 병이 있었다면서 고혈압은 인사팀장이 건강검진에서 나온 수치를 보고 직접 판단, 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얘기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직자의 역량 미달이라는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진짜 역량상의 어떤 문제가 그 미달이 있어서 한 건지 취준생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그 최종 합격 발표된 다음에 최종 합격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원 면접을 본 다음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이거를 딱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 저희에게 공개를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거 자기들만 저희가 알고 있고 여러 번 얘기한 건데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임원 면접 보고 그 최종 합격 그 발표가 나기 전에 이거를 딱 그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에 그거 뭐 탈락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하면은 진짜 내가 뭐 건강 이상에서 떨어졌나 그런 의심도 드는 게 그걸 진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군대 이제 의경 갔다 왔는데 의경은 이제 검사를 뭐 따로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이게 내가 이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감은 금요일까지고 이거 결과는 수요일에 나왔어. 냈더니 수요일에 바꾸주면서 너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목요일에 검사를 맡았는데 하루 만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이거 하루 만에 안 나오는데 이러면서 어떡하죠? 내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아침까지 이랬더니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딱 주는 거야.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범죄인데. 아니 이제 공소시효 지났죠. 12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무튼 지금도 성업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데 그래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12년이 지났는데 아무튼 그 간수치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좀 유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는 분도 하나도 최근에 이제 직장을 나가신 분이야. 회사를 퇴사하셨는데 이제 수요일까지 일을 하고 이제 목금 휴가 쓰고 월요일부터 다른 직장에 나가는 분인데 수요일에 이제 다 이제 그 했어. 송부회라도 하고 짐 챙겨서 집에 갔는데 회사에서 목요일에 전화가 온 거야. 아니 이게 자네가 낸 이 건강검진 표에
간 수치와 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거 재검받아야 된다. 이게 다 안 나오면 입사 취소할 거다. 이게 온 거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내가 너무 회사에 빨리 나왔나? 입사 예를 들어 취소되면 계속 다니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건가? 그러게요. 이거를 굳이 역량 미달이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도 뭐 건강상의 이유가 뭐 진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결격 사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막 이렇게 일하다가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막 언제 일 못할지 모르는 사람을 기업에서 뽑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막 역량 미달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난 진짜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작가님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줄 몰랐을 거야. 근데 저희가 진짜 이런 얘기까지 쏟아내고 있잖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취준생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항상 건강관리 유념해야 됩니다. 어쨌든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진짜 이런 언제 어디서 건강검진이라는 카드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유의하시고 지금 뭐 이렇게 놀면서 뭐합니까? 놀 때 가장 키울 수 있는 게 어학 능력과 건강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목에 핏대 세울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대신 소리쳐드리는 시간 춘철 살인. 자, 여태까지 저희가 기업들 막말에 대해서 나무라고 너무 목에 핏대 세우다 보니까 아예 이런 특집 코너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남들 욕하는 거. 그렇죠. 네, 욕 전문 코너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자, 오늘은 바로 취업 재수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진짜 남일 같지가 않죠? 뭐 취업 재수생, 저희는 취업 재수생은 아니고 장수생이죠. 장수생이고 저는 사실 장수생을 넘어서 거의 낭인, 취업 낭인이라는 표현이 더 그렇죠. 어울리는 망난이죠. 아니, 낭인. 취망. 낭인. 자, 그래서 대졸자 등 연 48만 명이 쏟아지는데 취업 재수생은 47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1대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취업을 했다가 다시 채용 시장에 돌아온 소위 취업 재수생. 이거 저희가 만든 말 있잖아. 돌아온 취준생. 돌취. 그거 우리가 만든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주죠. 아무도 모르고 계셔.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원경합판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철수 씨가 생각하기에는 취업 재수생들, 그러니까 취업 지금 신입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취업 재수생들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취준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타겟 자체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일부 유명 중견기업만 도전을 하고 탈락하면 또 도전하고 탈락하면 또 도전하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은 그게 탈락하면 조금 더 다른 기업을 찾아보고 좀 자기한테 맞는 직무를 봐야 되는데 그 탈락한 거에 대해서만 계속 도전을 하니까 사실은 이게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기업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점점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게 취준생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쪽으로 좀 관점을 바꿔봐야 되는데 뭔가 그런 전략상의 어떤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고 진짜 저는 그 예전에 저희가 아마 8화쯤에 짚었던 것 같은데 이 묻지마 원인도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묻지마 원인이 묻지마 원인? 왜 안 고쳐졌어요? 하세요. 묻지마 지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 취업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묻지마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쵸.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 보려고. 근데 들어가면은 실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질비하게 생기는 게 이 묻지마 지원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처음에도 안 되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까지 있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진짜 1대1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수생 규모가 더 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취업 재수생들이 보통 이렇게 연봉을 이렇게 좀 더 높은데 더 좋은 처우의 회사를 들어가겠다라는 일념으로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휴학 무경험 취업자의 전체 평균 월급은 23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학 유경험 취업자는 전체 평균 월급이 265만 원. 근데 취업 재수자는 제일 낮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182만 원이야. 이야, 갑자기 확 낮아지네요, 그렇죠? 제일 높은 거는 휴학 유경험 취업자네. 여러분 휴학은 한 번씩 하십시오. 응? 아니 이런 원인이 내가 봤을 때 이제 취업 재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되니까 일단 초조한 마음에 어디라도 들어가 보자는 심산에서 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좀 이렇게 계약직이나 파견직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 월급이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급여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기업 인사팀에서도 이런 어떤 취업 재수생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조금 불편한 시선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조사한 결과를 좀 찾아보면
대기업의 경우 이제 취업 재수생 채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감점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 비율이 48.9%, 채용 시 꺼려진다는 답변을 한 기업도 54.5%로 거의 뭐 과반수 가까이가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상사 동료들과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 합격자가 많이 이탈할 것 같아서. 세 번째가 기업 문화 적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뭐 이런 순으로 답변을 했다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업무 습득 능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폐기와 열정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이유야?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사실은 없잖아. 입시 시장에서는 이제 재수라는 게 1년 텀이 나는데 사실 취업에서는 취업 재수라고 해봤자 거의 6개월 텀이 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6개월 만에 사람이 이렇게 팍 넣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단할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아니 상사 동료들과 왜 불평할 것 같지? 그러게. 기껏해 6개월 1년 차인데. 그래, 아니 무슨 40살이 명퇴해가지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기사 자체가 나는 조금 부정적인 게 너무 취업 재수생이라는 이미지를 오히려 이런 데서 키우는 것 같아. 사실 재수생이라는 이미지가 그 대학 입시에서 보면은 막 머리 더부룩하고 머리 막 이렇고 이런 티셔츠 입고 다니고 이런 피부톤에다가 이런 늘어진 백팩 메고 다니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재수생도 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지. 취업 재수생은 오히려 스펙 쌓고 더 활기차게 활동하면서 좀 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재수생이라는 이미지를 몰아버리니까 약간 좀 겹쳐지는 거지. 그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저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을 취업 재수생들에게 좀 짧게 한마디씩 좀 전해드릴까요? 저는 그러니까 취업 재수생들 중에서 그 돌아온 취준생분들 있잖아.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웬만하면은 다니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경력이 막 그 너무 길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뭐야 짧게 딱 갔다가 이렇게 공백 기간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취업 준비할 때 공백 기간이 있으면은 그거 안 좋게 보거든요, 인사팀에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한 적어도 1년은 버티십시오. 1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버티면서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그걸 못 버텼다 그러면 1년이 한 6개월만 채우고 나왔다 그러면 면접 가서 숨기십시오. 그래야지.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기업에 들어갈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들어간 직장에서 또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 취업 준비는 진짜 백수인 상태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이 인사팀의 문제도 있는 거야. 인사팀에서 이렇게 취업 재수생을 자꾸 이렇게 고깝게 보는 게 이게 그 요즘 꼰대 아저씨들 막 물어보면은 아 왜 그 취업을 못해서 그래? 막 그런 게 이 인사팀 아저씨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니까 취업 재수생들이 무슨 뭐야 기업 문화 적응력이 떨어질 것 같다 이딴 소리 나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진짜. 지금 이게 취업 재수생들이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 인사팀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알아두셔가지고 그 취업 재수생들에 대한 그런 편견 같은 거 다 날려버리십시오. 아, 오랜만에 좋은 말 했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조토마테!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주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자, 오늘 기가 막혔죠?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 브렉시트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을 건 엔화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취업의 생기술 코너에서는 바로 이 식품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품 회사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CJ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아니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로 CJ를 많이 꼽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그 CJ 말고도 뭐 동서식품 이런 식품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게 보니까 취준생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 배가 고프면은 굶주려서. 배가 고프면은 막 파리바게뜨나 막 이런 편의점 알바하는 게 최고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식품회사 가면 이렇게 막 맛있는 거 맨날 싸가지고 가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식품회사를 지원을 하는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아무튼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식품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우선 그 연봉으로 따져보자면 연봉 1위가 바로 하이트 진로라고 합니다. 아, 이거 되게 의외더라고요. 그쵸?
하이트 진로가 1위고 2위는 CJ 제일제당. 근데 반면에 이제 매출로 따져봤을 때 하이트 진로가 6위고 1위는 제일제당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3위는 이게 대한제당. 그리고 4위는 롯데칠성음료, 5위는 농심. 뭐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식품 기업인데 저는 여기서 대한제당이 약간 좀 낯설더라고요. 저도 이게 몰랐는데 설탕만 만들더라고 진짜. 아니 진짜 설탕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 급에 이렇게 낀다는 게 그러니까 설탕-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탕 진짜 많이 먹는구나. 아니 완제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그 이제 뭐 식품 당류 그런 거 있잖아. 요소 같은 것도 만들고 약간 이상한 걸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낯선 그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한 매출도 상위 10위 안에 들고 연봉 순위도 3위에 랭크된 그렇죠. 탄탄한 회사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그러면 어디 지원했던 데나 혹은 뭐 면접을 한번 봤던 데가 있을까요? 하이트 진로 지원했었고, CJ 지원했었고, 그리고 롯데, 칠성, 제과 둘 다 지원했었고, 농심 지원했었고, 오리온 지원했었고, 오뚜기도 지원했었습니다. 철수 씨는 어디를 안 지원했습니까? 저요? 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는데 식품회사 회장님들을 좀 이렇게 이력을 좀 보면 재밌는 게 많더라고. 이 그 동원 참치 회장이 원양어선 선장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참치 잡으시던 분이 미국에 납품을 했어. 근데 납품하다가 이제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차려야겠다 해서 참치 회사를 차렸는데 그러다 이제 동원 참치가 큰 거야. 예전에 자기가 원양어선 운영하다가 참치 팔던 그 미국의 모 회사를 나중에 인수했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담실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동양이랑 같은 가족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던 어떤 식품회사 이면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이런 식품회사에 대한 어떤 그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어떤 그 소문 중에 하나는 연구직은 석사까지 해야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식품업계만 그런가 싶어요. 뭐, 어딜 가나? 연구직이라면 뭐 어디나 이런 뭐 경향이 있으니까. 이건 소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작가님이 궁금한 거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작가님 궁금증도 풀어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식품 영업직은 공공연하게 밀어내기가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제 돈으로 그걸 메워야 하는 상황도 생기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식품 영업직에서는 진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밀어내기가. 그 밀어내기라면은 보통 영업직 같은 데서는 웬만하면 있잖아. 식품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되게 짧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빨리 처리를 못하면 다 버려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어디였지? 어디였냐? 그 막 자기네 그 임직원들 돈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재고품 이렇게 막 다 산 거 있잖아. 뭐 기업이라고 하면 돼. 그렇지. 그거는 뭐 작가님이 찾아주시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막 이렇게 자기 그때 막 임원급들은 진짜 그때 월급 하나도 안 받고 그거를 다 이걸로 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돌리고 그랬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또 약간 취준생들이 이 채용 시즌이 어떻게 보면 재고 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왜냐면은 면접비를 돈으로 안 주고 이런 걸로 주더라고. 맞아. 그런 주고. 그런 게 있었네.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생생낼 수 있고 취준생들은 그게 어디야 이러고 뭐 고맙게 받고. 그러니까 아니 저도 진짜 식품회사 면접 가면은 진짜 이거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줘. 이게 이것도 갖고 가세요. 하나 더 갖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런 게 있었구만.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 동서식품 갔을 때 시험 인적성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거기 근데 뒤에 이렇게 TOP를 엄청 많이 깔아놓은 거야.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엄청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제 가방 있잖아요. 제 친구. 이렇게 한 거야? 그거를 거의 도어판에서 칩 이렇게 쓰듯이? 이거를 지퍼를 이렇게 딱 열고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담고. 강단 있네. 그러니까 그 인사팀 직원들이 와가지고 더 가져가세요. 더 가져가세요. 잘했네. 그게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고마웠겠네. 고마웠겠구만. 아무튼 이런 뭐 트렌드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그래 여러분도 뭐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막 가져가십시오. 그렇죠. 무조건 백팩 가져가시고. 일반 영업사원들도 접대 문화가 있나요? 이런 질문. 아니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술을 안 마실 생각을 하나? 그니까. 어? 이거 이 친구 진짜 아주 그냥 천진난만하네. 이 친구 누가 이걸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정말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대리점주나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영업은 사라졌다고 해도 이미 그런 걸 겪어온 어떤 상사들이 문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어도 접대는 아니더라도 어떤 회식 문화가 엄청나게 센 데가 많다고 전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진짜 대리점 관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쵸. 대리점 관리하는 게 진짜 힘들죠. 아 그리고 예전에 이게 기억을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더듬어 보면 예전에 그 제 애인 언니가 카페를 했었잖아요. 카페. 그게 프랜차이즈 카페였는데 거기 이제 본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이 본사의 횡포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가운데 있는 대리점 관리하는 영업사원이 있잖아. 걔의 어떤 고충이 알겠더라고. 신입사원급들을 보내면서 무리한 요구를 걔한테 전달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컵이 무슨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어. 컵이 바뀌고 뭐 재료 같은 것들도 다 바뀌었다 그래서 컵이 이만큼 남았는데 버리고 새 컵을 사야 되면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 강제로 사게 하고 근데 이걸로 이제 라인 언니가 사장이니까 이거 왜 컵 남았는데 하냐 이러면은 내가 한번 해주십시오 막 이러고 또 싫다고 막 던지면 다시 이거 갖고 또 가는 거야. 그래서 1시간 있다 또 다시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거 하고 근데 너무 무리한 부탁이야 진짜로. 그래. 말도 안 되는 진짜. 인테리어를 갑자기 바꾸자 그러고 이상한 꽃장식을 하라 그러고 얘는 필요 없거든. 근데 어쨌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사원들 있잖아. 그 관리 사원들은 엄청 죽을 맛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진짜 그 신입 사원들만 죽어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로 잘 나가는 식품 회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잘 나가는 식품 회사라면 단연코 여기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삼동풍이란 말? 저도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듣겠지. 여기서 만든 말일 텐데. 아무튼 고삼동풍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부터 좀 알아두십시오. 이 고삼동풍이란 말이 뭔고하니? 자, 고려아연, 삼천리, 동서식품, 풍산그룹을 일컫는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 못지않은 고용 안정성을 가진 대표적인 기업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네요. 동서식품이 여기에 낄 만큼 엄청 탄탄하고 좋은 직장이다. 뭐 그렇죠. 이런 여기는 거죠. 진짜 언제부터 계속 유명해졌는데 아직까지 그 유명세를 계속 유지하고 그러게. 있습니다.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커피 믹스랑 시리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오레오 시리얼이 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그 맛있는 거 파란색 바탕에 오레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저작권 같은 게 이게 막 되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못 나오는데 동서식품이 유일하게 그 저작권. 그 마시멜로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저 마시멜로 안 먹어요. 근데 지금 좋은 지적했어요. 이거 동서식품이 어떤 음료뿐만 아니라 그 일단 시리얼 만들잖아. 포스트라는 브랜드.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연봉이 4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서 벌꿀도 있어. 그렇죠. 진짜 많네. 그러니까 이거는 식품업계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다른 대기업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그러니까 높습니다. 이 동서식품이 식품업계 삼성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실제로 얘네도 삼성이랑 비교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도 맞아. 제 친구가 이제 인적성을 보러 갔는데 인적성 때도 돈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근데 거기서도 하는 말이 삼성은 인적성 때 돈 안 주죠. 이런 말을 굳이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그 팩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직장으로 보면 아마 동서식품이 삼성보다 나은 직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동서식품에 필적할 만한 라이벌로 불리울 만한 어떤 식품업계 하나가 또 있죠. 바로 농심입니다. 없습니다. 농심은 라이벌로 불리기에는 제가 알기로 연봉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봉은 제가 알기로 3천대 초반인가? 아무튼 농심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짱짱한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미래가 밝습니다. 농심이라는 브랜드가 아무튼 외국에서 점점 커져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또 그 신라면이 25년째 1위라 그러네요. 신라면 누적 판매량이 280억 개인데 면을 모두 이을 때는 지구를 35,000번 휘감을 수 있고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약 5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렇죠. 굳이 왜 면을 잇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취준생이나 대학생들한테는 어학연수 갔다 온 친구들한테는 그 유럽 배낭여행 갔다 온 친구들한테는 스위스에서 먹는 이 신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진짜 신라면은 진짜 그 외국 어학연수 가거나 워킹홀리데이 가면은 진짜 신라면 되게 이 고마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한인마트 가면 무조건 그래도 신라면은 있거든. 신라면이 그래도 싸기도 제일 싸잖아. 그래서 그거 맨날 먹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영국 처음 갔을 때 아침으로 바나나랑 시리얼 먹고 그 점심으로는 그거 신라면 먹고
저녁은 안 먹고 그렇게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바나나랑 씨를 이렇게 먹습니까? 시리얼을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근데 농심이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약간 그 흑역사가 있잖아요. 오 강글리오. 이게 강글리오가 이제 커피가 있었다면 두 번째가 이제 그 백산수. 이제 생수를 이제 제주 삼다수 유통을 놓치고 백산수란 걸 도입했는데 삼다수에게 끝내 지는 그런 흑역사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 거기서 운영하는 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유통업체를 정한대요. 근데 삼다수가? 네, 삼다수 판권을 이제 정하는 건데 제주도가 이제 농심이 15년간 이 광동제약에 내주기 전까지 15년간 그 독점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농심이었던 네, 거예요? 2012년까지 농심이 하다가 이걸 놓치고 나서 그래 니네 이기겠다고 만든 게 백산수잖아요. 근데 이제 광동제약이 하면서 이 제주 삼다수를 광동제약에 팔았는데 이 팔자마자 이 삼다수의 매출이 광동제약의 전체 매출의 무려 30%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광동제약이 그냥 그 제약회사잖아요. 근데 물 판매로 30%를 책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쌍화탕 만드는 그게 근데 이제 올해 이게 아마 재심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력한 후보가 이제 CJ와 농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농심은 놓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 말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떤 식품회사 지원한 적 혹시 또 있을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유 회사들이 좋다는 소리 듣고 다 써봤던 것 같아요. 남양도 혹시 써봤어요? 그때는 그 대리점 그게 아직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다 썼었죠. 그때 남양이 거의 막 황제주다 그래가지고 맞아. SPC 이제 그 면접도 한두 번 보고 또 친구가 다니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SPC. 듣는데 SPC 저도 넣어봤었죠. 그 얘기를 안 할 뻔했네. 준호가 SPC 다녔었잖아. 그 SPC 다녔었는데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일을 시키더만. 여기가 그리고 약간 가족 기업처럼 운영이 된대요. 그렇죠. 가족 기업이지 뭐. 그래가지고 진짜 그 준호가 SPC 다니다가 나왔거든요. 먼저 한미약품 다녔었거든요. 한미약품 다니다가 거기 일이 너무 많다고 때려치고 나왔어. 근데 SPC 갔는데 또 나왔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적어도 한미약품 이상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집에 한 11시 넘어서 들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되게 일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 요즘 파리바게뜨는 뭐 되게 잘 나가죠 지금. 잘 나가지. 파리에도 진출해가지고. 줄 서서 먹는다 그러는데 그거를 왜 줄 서서 먹는지는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식품업계들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자사 제품들을 이렇게 할인 많이 받을 수 그런 있잖아요. 거 있지. 그래가지고 우리 준호 같은 경우도 SPC 다닐 때 진짜 던킨도넛 엄청 먹었는데 거기서 파는 것들이 다 단 거잖아. 잠바주스, 파리바게뜨, 던킨도넛. 이번에 쉑쉑. 맞아. 쉑쉑도 여기서 들여오더만. 그렇죠. 이게 사모가 되게 단 거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입맛이. 그래가지고 파리바게뜨 빵들이 대체적으로 달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비진 떡 그것도 SPC. 그래? 맞아요. 비진... 그 커피 워커스라고 커피 전문점도 하나 냈어. 아무튼 굉장히 많은 진짜 거의 문어발보다 더한 어떤 그런 다양한 식품 쪽으로 진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희 뭐 많은 얘기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그쵸. 살이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들이 이렇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숨어있는 강소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대한민국 취준생 여러분들이 모두 취업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